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로그 함수는 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지수 함수를 설명을 해주면서 이 정도는 얘기해줬던 것 같아. 자, 지수 함수를 설명해 주면서 y는 ax제곱 지수 함수의 정의 이렇게 됐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로 시작했고요. 어쨌든 이런 형태를 가지는 함수를 우리가 지수 함수라 그랬고, 단 우리가 그 밑 조건이 있었어요. a는 0보다 큰 수여야 되고, 특히 a는 1이 되면 안 된다. 왜냐면 a가 1이 되면 x가 변하더라도 y 값은 항상 1로 일정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밑은 a가 0보다 크고 특히 1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수 함수를 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를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서 쌤이 이 지수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함수식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y는 우리가 로그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로그 ax 즉 밑을 a로 갖는 x의 로그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 그래서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지수 함수의 역함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신 우리가 이제 로그를 정의를 할 때는 로그의 밑조건 그리고 진수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맞춰서 갑니다. 그 조심할 건 뭐냐면 자, 원래 지수 함수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x 변수 자리가 바뀌면서 이 x는 진수 조건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x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밑 조건은 똑같아. 밑 조건은 그냥 a가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x 값의 범위가 조금 바뀐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지수 함수하고 조금 관계성을 찾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선생님 2번 밑에다가 로그 함수를 그릴 거고요. 로그 함수 그리기 전에 여기다가 그 지수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비교해 주려고.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 지수 함수 그래서 지수 함수는 정점, 반드시 지나가는 점 0,1 이렇게요. 그리고 x가 1일 때 y는 a,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a분의 1, 이 정도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에도 나누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 어쨌든 정점은 똑같아 0,1. 그리고 x가 1일 때 얘는 a인데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a분의 1이 될 거다. 어쨌든 이러한 점을 지나는 그래프인데 떨렸어요. 하지만 됐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됐죠? 지수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렸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 로그 함수는요. 얘가 지수함수하고 역함수 관계 있어요. 즉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이 그래프 여기다 올릴게. 내가 이제 연두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y는 로그 ax, a가 일단은 1보다 큰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이런 식의 시도 괜찮아. 선생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으니까요. y는 x를 그리나요? 네, y는 x를 그려요. 자, 그 다음 얘들아 좌표를 찍을 때 말이죠. 어떻게 찍을 거냐면 얘가 0,1을 지나요. 그러면 얘는 1,0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적을게요. y는 로그 ax. 자, x가 a일 때 y값 1이에요. x가 a일 때 y값 1. 근데 a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오겠죠? 이런 점을 지날 거예요. 그리고 x가 a분의 1일 때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됩니다. 파랑파랑. 지금 물론 자 지수 함수가 정근선이 있었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그거 역함수인 로그 함수도 역시 당연히 정근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치? 그런 생각하면서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y는 x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때 y는 로그 ax의 그래프는 x가 a일 때 잠깐만 x가 1일 때 0이죠. 그래서 1,0 이 점은 반드시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a일 때 y는 1. 근데 x가 a일 때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x가 a분의 1일 때 a분의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래요. 근데 a분의 1은 1보다 크겠지. a분의 1일 때 y가 마이너스 1 이런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거야. 얘도 역시 정근선 있을 거야. 근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지수함수에서 정근선이 x축이었지? 즉 y는요. 그 로그 함수에서 정근선은 뭐가 되겠어? 지수함수에서 x축이었으면 로그 함수에서는 y축이 정근선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그치? 당연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정의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의역. 내가 그랬지만 선생님 로그는 그 로그 함수도 역시 로그의 정의하고 똑같이 아니 미안 진수 조건하고 똑같이 x는 0보다 큰 수예요. 여기도 x가 0보다 큰 수겠죠. 그러면 치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y 값이요. 그 그래프 그려진 형태로 봤을 때 얘는 실수 전체가 됩니다. 여기도 당연히 실수 전체 이렇게 될 거예요. 됐니 얘들아? 자.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걸 지수 함수하고 맞춰 생각해보면 이거 당연한 얘기야. 왜냐하면 자 내가 여기다가 아이고 좀 색깔을 좀 잘못했네. 이거 파란색을 내가 로그 함수라고 할게요. 파란색을 로그 함수. 그래서 앞에 지금 지수 함수 설명해 놓은 거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지만요. 지수 함수에서는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어요. 지수 함수가. 그리고 치역이 y는 0보다 큰 실수다. 이렇게요. 당연히 이게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역하고 치역을 서로 바꿔갖는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런 거였어.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뭐 생각할 거냐면 점근선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점근선. 자, 로그 함수, 아니, 지수 함수에서는 점근선이 x축이었어요. 또는 당연히 점근선에 방정식하면 y는 0 이렇게 쓸 수 있었어. 그 로그 함수에서 점근선은 지금 뭐가 되고 있다는 거? x축하고 바뀌겠지. y축이 된다. 즉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a 값의 범위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정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정점은 사실 고정되어 있는 점, 반드시 지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사실 지수 함수에서는 0,1의 정점이었다. 그럼 당연히 로그 함수에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좌표, y좌표가 바뀐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뭐도 볼 거냐면 그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자, 이런 거 x가 증가하면 이거 지금 a가 1보다 큰 경우에 맞춰서 하는 거야. 자, x가 증가하면 y 증가한다. 이렇게요. 이런 식의 표현 배웠죠. 근데 로그 함수 보세요. 얘들아, x하고 y하고 바뀐다고 한들 이거 봐봐. y가 증가할 때 반대로 얘기하면 x도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그 함수에서도 a가 1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이렇게 함수가 될 겁니다. 그 여기서 좀 갈리게 되겠죠. 여기서 좀 갈리게 되겠지. 자, 지수 함수에서 우리가 x가 그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 로그 함수에도 마찬가지. 반대로 y가 증가할 때 x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의역, 치역, 정근선, 정점까지는 여기까지는 지금 지수 함수하고 x하고 y를 바꿔 생각하면 되는구나 라가 되는 거고 증가 또는 감소의 그래프에서는 지수 함수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는구나 이렇게요. 그다음 우리가 1대1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1대1 함수. 그 1대1 함수의 정의란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이거였거든요. 그 지수함수도 그랬고요. 지금 보시면 로그 함수도 보시면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y 값도 서로 다르다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 당연히 이건 밑하고 상관없이 밑에 범위하고 상관없이 둘 다 1대1 함수 되는 거 맞겠죠.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는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다야. 그래서 지수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도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다. 대신 거기 이제 3번 보시면요. y는 2 로그 2x와 y는 로그 2x제곱을 비교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이거 사실은 만약에 내가 y를 떼버리면 사실 너네가 이 부분을 선생님 이거는요. 2 로그 2의 x하고 같아요. 뭐냐면 이 지수를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그쵸? 선생님 그러면 결국 앞에 함수식하고 뒤에 함수식은 같은 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바꿔서 로그 함수에서도 바꿔 쓸 수 있어. 단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봐. 우리가 그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변수 x, y에 대하여야. 두 변수 x, y. 그래서 지금 내가 로그 함수라고 했을 때요. y는 로그 ax가 기본적인 형태예요. 기본적인 형태인데 잘 봐. 여기에서는 정의역이 뭐가 되냐면 정의역이 달라. 뭐냐면 식을 변형하기 전에 얘 있죠? 이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로그 2x제곱에서는요. 변형하기 전에 원래 진수 부분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x제곱이거든요. 이게 0보다 크다라고 들어가면 돼요. 그 실제로 이 앞에 함수에서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뒤에 함수에서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 진수가 0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실수 x에 대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x제곱이 0보다 커? 그럼 여기서는 정의역이 x가 0만 아니면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식을 로그로 변형할 수 있어. 하지만 정의역에서 생각할 때 얘는 식을 변형하기 전에 원래 형태, 식을 변형하기 전에 원래 형태에서 진수의 조건을 생각해서 x값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3번에서 두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다. 왜냐하면 정의역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 꼭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쭉쭉 갈게요. 자,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렇게요. 그 진수 부분에 꼭 괄호를 해야 된다는 거. 헷갈리니까 꼭 진수 부분 괄호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평행 이동이 다네? 자, 물론 X축, Y축 따로따로 평행 이동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짬이니까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할 건데요. 이 함수를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그럼 당연히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식.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 이렇게요. 한번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괄호와 함께. 자,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수 있죠. 그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이 식을 Y는 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함수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남았죠.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y하고 x를 바꿔서 정리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y는 하고 정리하면 a의 x제곱 지수함수가 된다라는 거. 똑같게 지수함수 할 때하고 똑같이 되겠죠? 자, 그 밑에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함수의 그래프 중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를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일단 경험 맞지? 왜냐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포기해진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이거 항상 이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를 정리를 하면요, 로그 2에 마이너스로 분배해서 x 마이너스 2 이렇게요. 됐죠? 그렇게 해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걸까? 일단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됐으니까 y축으로 대칭 이동한 후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음. 근데 디귿은 보시면요. 디귿은 이거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 없는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랬지. 이 일을 이렇게 지수로 올려도 이거 x제곱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쨌든 겹쳐질 수 없는 그래프다. 자, 니은은 맞았고 디귿은 안 되고요. 그다음 리얼은요. 그 8x 진수분 8x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로그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8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요. 그 로그 2의 8은 2의 제곱이니까 3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원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니 겹쳐진다. 이렇게요. 됐지? 그다음에 6번은 뭐 역함수 평행 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그냥 문제를 풀면서 역함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봐봐. 자, fx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이거요. 이거는 g와 f의 합성함수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합성했는데 이게 항등함수가 나왔어. 그럼 이거 아시다시피 자, f하고 g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g는 f의 역함수다.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G5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얘를 A라 하면 그 역함수의 성질 똑같이 쓰시면 돼요. FA는 5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기 식에다가 fx 식에다가 x 자리에 A를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로그 2에 A 플러스 2는 8. 그래서 a 플러스 2는 2의 8제곱이다. 그래서 a 값을 계산하시는데 그냥 이 정도 할게요. 선수 안 하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념 1번. 되게 쉽지. 다음 함수가 로그 함수이면 O, 로그 함수가 아니면. 사실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진수 자리에 변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상수가 들어가 있지. 얘는 상수 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1번은 로그 함수가 아니다. 자, 개념 2번에 1번. 이거 역함수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지수함수, 역함수, 로그 함수가 나오겠군. y 자리에 2를 x 자리에 y를 x와 y를 서로 바꿔 놓으면 내가 이거를 로그로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역함수식을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너무 쉽지. 함수값 구하라는 소리야. x가 9분의 1일 때 함수의 값은 로그 3의 3분의 1. 그러면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 이거 그냥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개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함수 y는 로그 6의 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래. 이거에 대한 설명이래. 오르면, 그래. 이 그래프의 정근선은 y축이다. 그치, 맞는 설명이야. 자,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념 5번에 1번을 보시면, 자,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거, 그래요. 그냥 쓰면 되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x 플러스 1이 될 거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는 식. 그래서 똑같은 식 고르시면 되겠죠. 6번.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함수식을 언제나 y는 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니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요. 요거 보기 중에서 똑같은 식 찾으라고 하는데 못 찾는 사람 없겠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개념 7번에 1번. 자, 함수의 정의역을 찾아라 그랬는데 언제나 그런 거야, 얘들아. 잘 봐. 이 정의역은 진수 부분에 대한 범위다. 그 진수 부분이 0보다 커야 하니 x는 2보다 작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개념 8번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이거 로그 함수, 얘는 생 있잖아요. y는 이제 로그 5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네요. 자,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자. 이제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 x축, y축. 자, 그럼 얘는요. 그 x가 1일 때 y는 0, 정점 1,0을 지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쉽게 생각하면 x가 5일 때 y는 1 이렇게 될 거야. x가 5일 때 y는 1 이 점을 지날 거고요. 그 사실은 x가 5분의 1일 때 x가 5분의 1일 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 점을 이렇게 지날 거야. 그래서 한 3점 정도만 대입해 보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얘는 y는 로그 5의 x의 그래프야. 자, 점근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얘를 x축의 방향, 실제로 여기서 점근선은 뭐가 되고 있어? y축 또는 x는 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점근선. 자,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요. 그럼 모든 점들이 x축의 방향으로 두 칸 평행 이동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얘들아.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에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영향이 있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2. 실제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이 점근선에 영향을 줄 것이고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은 점근선의 방정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것도 지수함수의 그래프하고 똑같지. 지수함수는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이 점근선의 방정식에 영향을 줬어. 근데 로그 함수는 반대로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이 점근선의 방정식에 영향을 주죠. 당연한 얘기지. 서로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개념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함수, 이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모르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 그 x 대신에 그 2를 대입하시면요. 로그 2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0이니까 값은 마이너스 3이네. 그럼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맞는 설명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쉽다고요? 개념이잖아. 자, 그래서 이거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냥 로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가 나와. 그 로그 함수를 그릴 수 있는 경우에는 로그 함수를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제를 풀면서 1번을 한번 메꿔보도록 할게요. 그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진 함수에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값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이거 지금 밑을 먼저 확인해. 언제나 지수든,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밑을 먼저 확인할 거야. 0보다 크고 1보다 작구나. 음. 자, 그래서 내가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요.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자, x가 1일 때 y는 0, 정점 1,0을 지난다. 그 다음에 x가 2분의 1일 때 y가 x가 2분의 1일 때 y가 1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지나 이렇게요. 됐지. 얘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x가 2에서 4까지라고 했는데요. x2 여기 있겠죠? 4 여기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일부분, 이 보라보라한 부분에서 생각하면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기 때문에 어디서 최대값 가져? x2에서 최대값 가질 거예요. 그래서 x가 2일 때 최대값 로그 2분의 1의 2니까 이거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디서 최소값을 가질 것이냐? x4에서 최소값
가질 것이다. 그래서 4 하면 이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로 표현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지금 이거 그 로그 2의 x의 제곱 4 로그 2의 x요. 사실 이거 로그 2의 x가 중복되어 나타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딱 봐도 선생님 이거 치환해야 되겠는데요? 라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거를 예제 여기다 쓸게 그냥. 당연히 이거 중복돼서 나타난 경우 얘를 치환해야 되는데요. 잘 봐. 이게 지수 함수하고 좀 치환했을 때 다를 때 뭐냐면 내가 지수 함수는 이렇게 치환할 때 미안 잠깐만 2의 x제곱을 치환할 때 단 t는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반드시 달아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로그는 치환할 때 t에 대한 범위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 왜일까? 네. 이거 t가 y라고 생각하면요. 로그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t는 특별한 범위를 갖지 않아. 그냥 실수 전체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했을 때 여기선 t의 값에 대한 범위 설정이 필요 없다라는 거 좋지. 꼭 하나 기억하고 가실게요. 이게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하고 치환할 때 서로 하나씩 다른 부분이야. 그래서 이거라 하면 자, 물론 내가 그 이제 fx식이 아니고 ft라는 함수식으로 바뀔 거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t에 대한 이차함수식이 됐으니까 이 정도는 암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얘들아 잘 봐. 내가 t는 실수 전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 뭐냐면 그 x값의 범위가 이랬거든요. 여기다가 그 밑이 2인 로그를 취할 거예요. 밑이 밑을 2로 갖는 로그를 취하면 잠깐 너네 이거 생각해봐. 내가 로그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요. 2가 지금 그 1보다 크죠? 그래서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조심하세요. 지금 만약에 밑이 2분의 1이면요. 밑이 2분의 1 로그를 취하면요. 이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튼 이거 t 1, 3 이렇게 되겠죠. 됐니 얘들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x값에 대한 범위 설정이 없었으면 이 말이 없었으면 그냥 t는 실수 전체니까 여기서 그냥 얘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x값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여기서 내가 그 t로 취한한 로그 2의 x의 값도 범위를 갖는다라는 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래프를 그릴게요. 가로축을 t축, 세로축을 ft 그래서 2, 마이너스 1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될 건데 즉 t가 1 이상 1이니까 여기네. 그치? 1 이상 3 이하. 얘들아 이거 정확하게 대칭이라는 거 느끼니? 1하고 3에서 정확하게 왜냐면 대칭축이 지금 t는 2거든요. 1하고 지금 3일 때 함수값이 같구나라는 거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값은 t가 1일 때든 3일 때든 똑같을 것 같아. 그래서 t1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적을까? 또는 t3에서 최대값 얼마 갖는다? 최대값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t가 3에서 최대값 얼마를 가자? 0. 그래프 굉장히 잘못 그렸네요. 네, 여하튼 뭐. 그 다음에 t 2에서 최소값 갖겠죠.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렇게요. 그래프 조금 잘못 그렸어도 뭐 읽어내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두 수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 그랬는데요. 일단 얘는 밑이 2구나. 그 다음에 여기 이 로그 2의 3은 당연히 이 앞에 있는 로그 앞에 있는 2를 진수의 지수로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 2의 9 이렇게 될 거예요. 됐니 얘들아? 그럼 이거는 로그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x가 증가하면 내가 y 증가한다 라고 했죠? 이므로 지금 봐봐 9가
10이 9보다 커요. 그러면 밑을 2로 갖는 로그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이건 로그 2의 10이 더 큰 거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개념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에서 요거 로그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이건 그냥 로그 함수 그래프 그냥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x가 증가할 때 y 증가하는 함수라는 거 눈치챘어요. 좀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자. 그리는 거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x가 1일 때 y 0 돼요. 1,0이 정점이다. 라고 그랬죠. 그리고 x가 2일 때 y가 1이 된다. 요 점. 그리고 x가 2분의 1일 때 y 마이너스 1 된다. 요 정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y는 로그 2의 x 그래프가 완성. 자, 근데 x값의 범위가 지금 1 이상 64는 그릴 수가 없죠. 여튼 얘는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될 거니까 x 64에서 최대값 같겠죠. 그래서 로그 2의 64인데 64는 2의 6제곱이죠. 그래서 6. 그 다음에 x 1에서 최소값 같겠지. 근데 이미 뭐 최소값은 구해 놓은 거니까요. 0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개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드디어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얘도 역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잘. 그래서 1,0 정점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거 x가 8분의 1일 때 y가 1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x가 8일 때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요. 그래서 y축 정근선임. 뭐야? 이렇게. 그래서 y는 로그 8분의 1의 x 그래프 이렇게 됐죠? 그래서 x값의 범위가 64분의 1. 모르겠다. 여기 어딘가 있겠지. 64분의 1. 여기서부터 x8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당연히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기 때문에 x 가장 큰 값에서 최소값 가질 거고 x 가장 작은 값에서 최대값 갖겠죠. 그래서 x는 64분의 1에서 최대값 가질 거다. 그래서 로그 8분의 1에 64분의 1은 8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x8에서 얘는 최소값 갖게 되겠죠. 그래서 로그 8분의 1의 8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개념 4번은요. 그 로그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그 평행 이동한 거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이게 증가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에서 이게 영향을 끼칠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봐봐, 얘들아. 이거는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예요. 밑이 1보다 크니까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해요. 만약에 얘가 점근선을 묻는 거라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변하겠지. y축.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이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물어봤다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치, 얘들아? 근데 이건 최대값 최소값이야. 그래서 이거는 영향을 주지 않지. 그래서 x는 2, x는 8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어디서 최대값을 가져? x8에서 최대값 가질 거다. 이렇게요. 최가 이상해지지만 뭐. 그래서 그 x 대신에 8을 대입하면 9 빼기 3이 될 거기 때문에 2 빼기 3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최소값은 x2에서 같겠죠. 그래서 x는 2에서 최소값, x 대신 2 대입하면 이렇게요. 그래서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행이동은 그래프의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그냥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개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 로그
y는 로그 2분의 1에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거든요. 그럼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려 그냥. y는 로그 2분의 1 x의 그래프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x7까지 여기에서 여기 구간을 잘라 생각했을 때 이 구간에서 x는 가장 작은 값에서 최대값 같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최대값 가질 거다. 계산하면 로그 2분의 1에 x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끝. 그러면 x7에서 최소값 갖게 될 거거든요. x7에서 최소값 7 대입하면 로그 2분의 1에 8. 마이너스 3 된다. 이거 굳이 이렇게 한번 바꿔야 되나? 바꾸면 얘 2분의 1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개념 교재에서는 이 정도 유형에서 끝이네요.